고랭, 이 고 언어에 대해서 진행해 볼 겁니다. 우선 고가 설치가 안 되신 분은 이쪽 사이트에 가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오늘 진행한 코드들은 이쪽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 만들었던 영상에서 서버를 다뤘던 코드인데요. 그 언어를 미리 보고 이 영상을 보신 게 아니라면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이 간단한 내용을 제가 사실 더 이상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예제 코드를 가지고 와서 적용할 때도 어느 부분에 추가할 수 있는지 또는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알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아는 방법은 당연히 문법을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고 언어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고 언어는 다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배울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습니다. 타입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못 쓰고 있는지 잘 쓰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고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오른쪽에 있는 이 목차들은 전부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암기라고 하시면 굉장히 좀 불안해 하시는데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떤 기능으로 쓰이는지 이런 걸 암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디에 입력해야 되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 드릴 거고요. 충분히 저랑 진행한 이 내용을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서버에 관련된 영상들을 또 쭉 올려놓을 건데 그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배운 문법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어느 부분을 내가 수정해 볼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 서버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오셔서 이 문법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보셔도 서버를 배울 때는 문법이 약간 헷갈려서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나? 라는 내용 때문에 제 영상이나 구글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지만 그 방법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지금 집중해서 하면 나중에 훨씬 더 편하게 이해가 가능하세요. 이해는 논리적인 흐름에 대해서 또는 코드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학습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들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다. 이 방법은 절대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반드시 먼저 보고 이후 내용을 학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맨 첫 번째 변수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변수는 앞에 바라는 키워드를 쓰고 변수명과 타입을 작성합니다. 밑에 바라는 키워드를 쓰고 변수명은 자유롭게 입력하고 타입은 스트링. 여기 왜 스트링이냐면 값을 제가 문자열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입이 스트링입니다. 보통 왼쪽부터 작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값에 대한 내용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왼쪽부터 쓰기 때문에 막힘없이 이렇게 쭉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이 될 거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항상 값을 먼저 생각하고 코드를 입력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신도 막힘없이 코드를 입력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 부분 fmt print ln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콘솔의 값을 표현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변수를 여러 개 사용할 때 만약에 타입이 같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콤마를 사용해서 변수 이름을 3개 이렇게 넣어놓고요. 값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콤마를 사용해서 3개 넣어주면 하나씩 1:1 매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줄에서는 이렇게 더해가지고 그리고 int라는 내용은 정수라는 타입이기 때문에 정수 1, 2, 3을 더해서 6이 되고 6에 대한 내용을 문자열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들은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걸 6으로 만들어서 문자열로 바꿔서 콘솔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타입이 다른 경우에 대한 변수 여러 개를 손쉽게 또는 이렇게 묶어서 쓰고 싶다면 이 바라는 키워드를 여러 번 쓰지 않고 소괄호를 사용해서 안에 변수 이름 그리고 타입, 값 넣어주고, 자, 이때는 쉼표나 콜론이나 세미콜론이나 이런 키워드를 쓰지 않고요. 줄바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변수 이름 쓰고 타입 쓰고 값을 작성하면 타입이 다른 경우에 두 가지 변수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지 않고 쓴다면 각각 다 바라는 걸 키워드 넣어줘야 될 거고요. 자, 이 변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작성이 되면 이 뭉치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가 보기에도 쉽습니다. 단순히 작성 방법을 쉽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코드를 볼 때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줄에서는 제가 콘솔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이 부분 A1에 대한 변수는 숫자가 들어있는데 B2는 문자예요. 숫자랑 문자랑 같이 제가 표현해주기 위해서 두 개를 더했습니다. 이때 더할 때 숫자를 문자로 바꾼 다음에 문자랑 문자를 더한 겁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숫자랑 숫자만 더하는 게 아니라 문자랑 문자랑 더해서도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변수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작성하는지, 어디에 입력할 수 있는지 한 내용이 조금 중요하고요.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작성 방법 세 가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다룰 타입들인데요. 거기서 타입을 쓰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미 타입에 조금 자유로우신 분들은 타입을 쓰지 않고 코드를 작성하게 되실 건데요. 타입을 쓰지 않는 경우에 알아서 체크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드를 입력할 때 타입을 정한다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내가 틀린 부분이라든지 내가 쓰고 있는 값이라든지 미리 적고 가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할 때도 쉽고 다른 사람 우리 코드를 쓸 때도 조금 더 쉽게 코드를 보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들은 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타입은 더 있지만 지금 정도에 대한 내용의 타입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번엔 포인터를 진행할 건데요. 포인터, C 언어에 대한 부분을 미리 보셨다면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자, 지금 변수 두 개를 이렇게 선언해 놨고요. 자, 이때 name이라는 변수의 포인터, 주소를 갖고 왔어요. 자, 아까 name은 여기 있었습니다. name이란 변수에 name이라는 문자 값이 들어있는데 이 값이 들어있는 메모리의 주소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소 값을 변수에 담아놓고 이 별표를 통해서 해당 주소에 있는 값을 꺼내올 수 있습니다. 가 문자열로 된 값이거든요. 그 값을 새롭게 변수에다가 다시 담았어요. 변수를 콘솔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줄에서 쓰이고 있는 스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열 두 개를 더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콘솔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포인터는 name이라고 문자열로 출력이 될 겁니다. 변수와 메모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에는 이렇게 많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특정 부분들에는 다 주소가 설정되어 있어요. 자, 이 주소에 우리가 넣고 싶은 값을 매칭합니다. 그걸 이제 메모리라는 공간에 담고 있는데요. 이때 이 부분을 변수 이름을 통해서 내용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수로 가져오게 되면 주소와 두 가지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아까 name이라는 변수에 지금 주소를 가지고 왔네요. 그 주소에 값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 값은
name이라는 문자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name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깊은 내용은 좀 더 천천히 익히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문과 반복문을 진행해 볼 건데요. 특별한 조건에서만 실행하게 될 코드 또는 특별한 조건이 아닐 경우에 실행하는 코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조건문이라는 거고요. 특정한 코드를 반복해서 실행하고 싶을 때 그때는 반복문을 쓰게 됩니다. 조건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결과값이 true 또는 false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true와 false에 대한 값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비교 연산자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다면 true가 나올 거고 작다면 false가 나올 겁니다. 비교 연산자는 부울린 값을 반환해 줄 거고요. 또는 이 부분에 변수가 들어가서 그 변수에 부울린 값이 담겨져 있다면 이건 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겠죠. if문 안에 있는 부분은 true인 경우에만 동작하는 거고요. else의 경우는 이 해당하는 부분이 false면 동작하는 겁니다. 자, 반복문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데요. 우선 i라는 변수를 여기다 만들어서 0이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자, 이 표시는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값을 넣는 거고요. 이 반복문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처음 i가 0일 때 i가 a보다 작은지 확인하고 두 가지가 맞다면 한번 실행하는 거고요. 1 증가했으니까 지금 기준은 1이 됐죠. 자, 이때 i가 또다시 a보다 작은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i가 a보다 작다면 안에 있는 내용이 또 한 번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이 2가 됐네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i는 a보다 작은지. 만약에 이제 i가 a랑 같다면 이 부분이 실행되지 않고 이 내용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복문과 조건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문, 조건문 테스트 하시면서 중간중간 이 return이라는 거를 이 마지막 줄에 위치하는 공간에다가 한 번씩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건 함수인데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는 이렇게 씁니다. 펑크라는 내용을 쓰고 함수 이름 쓰고 소괄호, 중괄호. 그 다음에 소괄호랑 중괄호 사이에다가 이 함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값의 타입을 적어주게 돼요. 밑에 내용처럼 반환하는 값, 리턴 뒤에 오는 값이 반환인데요. 반환하는 값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결과는 문자열 타입이다 라고 해서 스트링이라고 씁니다. 자, 이번 함수 인자를 좀 다뤄볼 겁니다. 함수에서 인자를 사용하는 방식은 소괄호 부분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인자를 작성하는데요. 인자 이름 써주고 타입 써주고 쉼표로 구분해서 이름 써주고 타입 써주고. 이 인자는 이 함수 범위 내에서만 동작하게 될 거고요. 이 함수 범위 내에서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매칭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그 결과가 이 내용을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결과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함수의 타입은 스트링이다라고 이 부분을 쓰게 됩니다. 인자를 이렇게 지정해서 난 2개만 쓸 거다 또는 하나만 쓸 거다
또는 더 많은 걸 쓸 거다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변인자라는 기능을 써줘야 되는데요. 자, 이때는 앞에 이 점 3개짜리를 붙여줍니다. 문자열로 된 값이 여러 개 들어올 거다 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고 언어에서는 반환하는 값의 타입이 1개 이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return 뒤에 데이터 0, 데이터 1 이 2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각각 반환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가변인자의 리턴 부분을 보게 되시려면 배열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학습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변인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성자 부분을 다루기 전에 우선 그 다음 거를 먼저 학습하고 보겠습니다. 이 struct라는 걸 쓸 건데요. 다트를 다루셨다면 이 네이밍 옵션이랑 굉장히 편하셨겠지만 고 언어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클래스에 해당하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요. struct라는 걸 씁니다. 이 struct는 간단한 클래스 표현 방식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이때 클래스의 이름, 즉 struct의 이름을 타입이라는 키워드 뒤에다가 써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struct라는 키워드를 써서 구조체를 만들어줍니다. 저희 struct, 구조체, 구조 이렇게 부르거든요. 흔히 알고 있는 클래스의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를 하셨다면 오브젝트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int, 정수를 받아줄 변수 하나 만들고 문자열을 받아줄 변수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 구조를 함수에서 인자로 받는 겁니다. 자, 함수에서 인자로 받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포인터를 쓰셔야 되는데요. 포인터는 뒤에서 조금 더 다루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구조에 인자를 넣어줄 때는 이렇게 생긴 구조를 담아주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단순하게 데이터 타입에 맞게 1개 또는 2개 그 이상을 넣어줬다면 이제는 미리 이런 구조를 만들어 두고 인자로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인자 사용을 손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인자로 쓰고 싶은 내용을 미리 정의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이 방식이 더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코드의 내용들을 좀 더 의미있게 이렇게 뭉쳐놓는다면 사실 이 방법보다는 방금 배운 이 struct를 사용한 방법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잠수 실행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자로 받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인자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자를 여러 개 써서 값을 2개를 반환하겠다라고 가변 인자 부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값을 2개를 반환하겠다. 자, 그때는 값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하는 값을 차례로 하나씩 담아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struct를 인자로 써보는 부분이었는데요. struct를 생성하는, 구조체를 생성하는 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new라는 키워드를 쓰고 소괄호 안에 구조체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구조가 생성이 돼요. 그 생성이 된 결과를 변수에 담아놓고 해당 구조가 갖고 있는 id에다가 값을 담아주는 겁니다. 구조를 생성했고 구조를 담아놓고 그 구조의 id에다가 값을 담는 이 부분에 대한 암기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밑에도 우리가 만든 구조의 name이라는 부분, 앞에서
사용해서 만든 name이라는 부분에 값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단순히 출력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을 보죠. 우리가 이제 스트럭트 구조체를 인자로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해당 구조에 들어있는 id와 name에다가 값을 담아주기 위해서 코드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구조를 만들고 구조에 해당하는 id와 name을 담아주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구조 안에 내용이 2개밖에 없어서 그런데 조금 더 많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 많은 값들을 담아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줄도 조금 길어지겠네요. 굉장히 코드가 보기 좋지 않을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길어진 내용을 우리가 함수에다가 담아줄 거예요. 자, 앞에 보면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함수에서 내가 만들 구조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인자로 받아서 함수의 안에서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반환할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랐다면 따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빼서 보시면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함수에서 복잡한 처리들을 다 해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구조가 담긴 내용만 반환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 담은 거예요. 내가 만든 구조를 작성해줄 함수를 쓰면 결과값이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해당하는 구조에 대해 우리는 변수로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요. 이 변수의 값은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에 들어있는 id에 대한 값도 쓸 수 있습니다. 수정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내용을 출력하는 코드일 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함수로 만들어서 쓰는 방법. 이 코드의 흐름보다 이게 조금 더 깔끔하죠. 이 한 줄로 이 내용을 다 담은 겁니다. 조금 더 코드가 깔끔해지죠. 자, 이번에는 함수와 포인터를 사용해봤는데요. 앞에서도 이렇게 포인터, 여기도 포인터. 이 별표가 쓰여져 있어요. 그 전에 포인터를 2개를 다뤄봤는데요. 별표와 앰퍼샌드. 앰퍼샌드는 주소, 별표는 참조 값이라고 생각해보죠. 여기서도 값도 쓰고 있고 여기서도 값을 쓰고 있어요. 자, 함수와 포인터를 비교해보는 예시 함수가 2개인데요. 자, 첫 번째는 임자의 포인터를 받았습니다. 포인터 참조 값을요. 그 참조 값을 변경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린트 할 거고요. 두 번째 밑에 있는 함수는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값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프린트하고 있고요. 지금 봐서는 큰 의미를 못 느끼실 텐데요. 실행되고 있는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포인터가 쓰여져 있거나 쓰여져 있지 않는 이 인자로 받을 변수는 이거예요. 자, 포인터 데이터라는 변수의 값은 데이터라고 들어있는데요. 그럼 처음에 당연히 포인터 데이터를 출력해보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change 데이터라는 함수. 첫 번째 함수를 사용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번엔 주소 값을 남겨줬어요. 네, 분명히 인자로 이 별표를 쓰겠다, 참조 값을 쓰겠다 라고 해놨는데 인자는 앰퍼샌드, 주소를 남기고 있어요. 그럼 주소를 남겼을 때 이곳에서 값을 바꿨는데요.
값을 바꾸고 프린트하고 난 다음에 밑에 줄에서 다시 포인터 데이터를 출력해 보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 해당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 부분의 값이 되는 거죠. 포인터 데이터가 여기로 이동을 해서 값이 바뀔 거고 그 포인트 데이터가 또다시 이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 이제 많이 돌아다녔네요. 자, 그때 어디서 바뀌는지 보셔야 됩니다. 포인터 데이터가 첫 번째에는 데이터라는 변수 값이 나왔는데 두 번째 출력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포인터 데이터는 분명히 이 바깥에 있는 변수 값이었는데요. 이 해당하는 값이 change 데이터라는 문자열로 변경이 됩니다. 우리가 주소를 보내서 주소 값을 쓰겠다라고 해주면 해당 주소에 들어있는 값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이 변수에 있는 값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 다뤘던 포인터에 대한 내용이 이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포인터에서 주소의 값을 찍으면 주소에 들어있는 값이 되는 걸 아까 확인해봤죠. 그대로 응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밑에 포인터를 쓰지 않는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change 데이터 해당 위에 있는 변수의 값이 이 값을 바뀌었어요. 이 바뀐 값이 인자로 들어갔는데요. 인자로 들어갔을 때 또다시 값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들어있던 change 데이터라는 값이 이에 해당하는 값을 변경이 돼야 되는데 함수가 종료된 다음에 다시 한번 포인터 데이터를 콘솔에 확인해보면 이 부분은 변하지 않고 해당하는 내용이 출력되게 됩니다. 자, 이게 포인터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예요. 직접 이 부분은 코드를 입력해서 만들어서 실행해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고요. 처음 이 포인터에 대한 내용 보면 어렵습니다. 난해하고요. 대신에 주소와 값이 메모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한결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이번엔 익명 함수를 다뤄볼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쓸 때는 펑크라는 키워드 쓰고 함수 이름 쓰고 소괄호 쓴 다음에 함수의 결과로 들어있는 타입을 써주고 중괄호 안에다가 식을 써줬죠. 근데 지금 보면 이름 부분이 빠졌어요. 자, 이 이름 부분이 빠진 이 내용을 변수에다가 담게 되면 우린 이걸 익명함수라고 합니다. 함수에는 이름이 빠졌지만 해당 변수의 이름으로 함수에 대한 내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함수 실행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해당 변수의 이름으로 함수처럼 동일하게 씁니다. 앞에서 다뤘던 함수랑요. 이 기능을 활용한 부분이 이제 익명함수의 1급 함수, 콜백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이 난해합니다. 많이 난해하실 거예요. 앞에서 함수를 충분히 보셨다면 이 부분을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뭔가 이렇게 막 많아 보이고 괄호도 많아 보이는데 타입에 대한 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씩 볼게요. 우선 실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want callback이라는 함수 안에 callback이라는 그 무언가가 들어갔어요. 이 callback이 무언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괄호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callback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이 변수네요.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함수가 들어있는데 펑크 뒤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니까 익명함수고 이 함수의 결과는 int 타입이고
정수라는 소리죠. 그 내용은 반환되는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더한 정수값이 돼요. 그럼 데이터 1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인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인자로 들어오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을 더해서 반환하는 함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써여 있던 원트 콜백이라는 함수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함수처럼 쓰였지만 이름을 잘 보시면 이거랑 이거 매칭되니까 이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 해당하는 내용에 펑크 뒤에도 아무것도 없으니 당연히 익명함수라는 거고요. 사용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이건 익명함수겠구나 또는 함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인자 부분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자, 이 앞에는 인자 이름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인자의 타입이었어요. 이 부분과 같이 비교해 볼게요. 인자 이름, 뒤에는 인자의 타입. 자, 근데 이 부분에 들어오는 값을 저희는 기존까지는 값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 함수 자체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 함수 구조를 받아서 내가 만들고 싶은 로직 안에서 실행시키고 싶은 겁니다. 보통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의 구조를 가져다 쓸 때 이렇게 많이 쓰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인자의 값이 내가 만든 새로운 함수 안에 들어있다면 이러한 모양을 많이 띄울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예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인자의 부분인 거고 그 다음 그 함수의 결과가 문자열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 중괄호를 보게 되시면 10과 20이 각각 들어있는 변수들인 거고 그 변수들을 10이라는 함수의 인자로 넣고 있어요. 이 인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 이제 10이 되는 거고 2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 12는 사용하는 쪽에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보죠. 우리의 A 값이, 우리 B 값이 12로 들어오는데 그 12에 대한 함수 부분은 이 내용이었네요. 구조만 받아서 인자는 이 안에서 채워주는 겁니다. 첫 번째 10A가 데이터 1로 들어가고 20을 갖고 있는 B가 데이터 2로 들어가서 결과가 30이라는 내용이 반환되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처음에는 이 부분을 왜 써야 되지? 이걸 어디다 갖다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이 코드를 한눈에 캐치할 수 있는 눈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괄호들이 막 생긴다고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딱 봤을 때 이 함수의 구조만 사용되고 있구나. 또 그 구조가 동작할지를 예상하실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실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런 syntax.go 파일을 실행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뭐 아까 바뀌지 않았던 부분들, 포인터를 쓰지 않았을 때는 바깥에 있는 변수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 그리고 방금 전에 진행했던 콜백에 대한 내용. 자, 이 결과와 함께 하나씩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이 고 언어를 다루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